이번 시간은 사회,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생긴 선생님을 봐서 좋지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건 대륙과 대양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파악한다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서 도대체 지구엔 어떤 땅덩어리와 어떤 큰 바다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의 대륙은 6개로 나뉘어집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대륙 중에 가장 큽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유럽만 따로 부르지 않고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북반구 속에 속해 있으며 북극해와 가까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습니다.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합니다. 대양 중에서 태평양은 가장 크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의 대륙 사이에 있습니다. 대서양은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에 둘러싸여 있고 대체로 S자 모양입니다. 인도양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근처에 있습니다. 북극해는 북반구에 있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양도 있고 지금 해도 있잖아요. 양은 매우 큰 바다를 말하고 해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를 말합니다. 사실 북극해이지만 다른 바다보다는 훨씬 커서 대양으로 분류됩니다.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땅은 다 붙어 있었고 그리고 바다는 다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사실 맞아요. 사실 대륙과 대양은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문 사회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편의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경선은 대부분 큰 강이나 산맥 같은 지리적 특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선은 아주 반듯한 직선입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과거 강대국들은 식민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아프리카 대륙을 차지하려고 싸웠죠. 그러던 중에 1884년부터 1885년까지 베를린에서 강대국들끼리 아프리카 대륙의 지배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주인도 없는 지네끼리 회의를 하다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편리하게 그냥 위도랑 경도만 가지고 분할해서 통치하자고 회의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에 독립된 아프리카는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같은 나라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나라가 분리되기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인 불안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이가 없네. 오늘 드림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필요한 지식만 선생님이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학교 와서 직접 지도를 보면서 또 지구본을 보면서 또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면서 더 많이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노트 정리 잘 해오고 간략하게 선생님 강의에 있는 지도도 따라 그려보고 퀴즈도 잘 풀어서 학교 와서 또 재밌게 공부해요. 그러면 안녕.